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사실은 개인형 IRP로 요즘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시죠?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인데 퇴직금이 원래는 저희가 관리사무소 통장에서 적립했다가 그 직원한테 지급하던 것을 이젠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을 할 때 그 입금 되더라도 그 신고하는 의무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즉 회사 관리사무소에 있는 거죠. 홈택스를 통해서 원천세 신고를 할 때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IRP 버전을 좀 추가해서 다시 업데이트한 영상으로 설명드리고자 찍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먼저 홈택스 들어가시고요. 홈택스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홈택스 맨 위 상단에 지급명세자료 공입법인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근로자 퇴직금이니까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로퇴직소득 얘를 선택하시면 선택사항이 또 밑으로 쭉 뜹니다. 이렇게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로 선택하시면 돼요. 제출과 내역 조회니까 얘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퇴직소득을 직접 작성할 거냐 아니면 변환 제출할 거냐인데 우리 안타깝게도 XPRP는 퇴직소득에 대한 변환 제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변환 제출 방식이 생기면 누가 아시면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걸로 눌러요. 직접 작성 제출 방식.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기본 정보 입력에 요거를 한번 쭉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휴폐업은 이거 한번 폐업인 경우는 읽어보시는 거고 연간 합산 제출 지금 하는 거예요. 3월 10일까지 연 1회 제출이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금 2024년도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근로자만 신고하는 거예요. 퇴사자 모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과세기간은 다음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게 법정 제출기한 마감일입니다.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 신고했으면 다시 신고하면 다시 신고한 걸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여러 번 신고해도 돼요. 단 3월 10일까지 최종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 퇴직금 금액 크죠? 그거 1%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기한 후 3개월 이내면 0.5%로 부과하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과세연월 제출연월은 이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즌 들어가면 전년도 퇴사자의 연간 합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건 뭐다? 사업자 등록번호 요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법인면 상호하고 대표자 성명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요거 저장 후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선 좀 설명할 게 있어요.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XPRP에서 일단 출력하세요. 출력하면 거의 웬만한 건 다 포맷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하면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입력해요. 여기 보면 빨간색 아스타로 표시된 거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수 기재사항이긴 한데 얘는 자동이에요. 대부분 내국인이고 그죠? 거주자고 사업장에서 징수임무자 하는 거고 우리는 종교 관련이 아니니까 부 임원도 아니죠. 부 그리고 여기서 10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확정급여형 DB형입니다. DC형 있고 DB형 있는 거 아시죠? DB형은 우리가 사업장이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신고하는 게 맞고요. DC형은 금융회사가 신고합니다. DC형하고 DB형은 우리가 매달 그 해당 금융사에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을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했는데 원금 손실이라면 더 납부하는 게 DB형이고 이게 부담이 있어서 대부분 사업장은 DB형을 잘 안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은 근로자가 해당 제도에 가입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는 근로자가 회사와 함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시점 언제일까요? 퇴직금이 이제 발생하는 시점쯤 아마 갈 거예요. 처음에 무슨 시용기간 3개월가 그 기간 가지고는 퇴직급여형은 가입 안 하잖아요. DB형은. DC형도 마찬가지고
3개월 가고는 가입을 안 해요. 어느 정도 퇴직금이 될 것 같다. 그때부터 가입을 하니까. 여기서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우리는 대부분 DB형인 10번은 DB형입니다. DB형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퇴직금을 준 경우인데 이건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비활성화되게 회색으로 돼 있죠. 자, 이제 귀속연도예요. 귀속연도는 귀속 시작일. 우리가 2024년이 귀속이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시면 귀속이 202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속일은 2024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요 기간은 2024년 12월 30일은 이 사람 퇴사일입니다. 그리고 퇴직 사유는 정년퇴직인지 정예고인지 자발적 이거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죠. 요거 임원퇴직 중간정산 돈이 없어서 중간정산을 퇴직금을 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정해진 몇 가지인가 5가지인가 그 정도만 되지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간정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여기 기타로 넣으시면 됩니다. 중간정산했으면 얘가 들어가요. 중간 지급이 들어갈 텐데 중간정산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중간 지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분만 들어가죠. 입사일은 당연히 입사하는 날. 이거는 2024년 입사가 아니라 2023년 1월 1일일 수도 있고 2022년에 입사했을 수도 있어요. 기산일은 계산 시작일. 이 대부분 이거 입사일하고 기산일은 같습니다. 이게 왜 가끔 따르게 쓰냐면 입사일하고 기산은 같이 쓰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중간 지급이 있는 경우 입사일하고 기산일은 틀릴 수가 있죠. 중간 지급한 이후 날짜를 기산일로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간 정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입사일과 기산일은 같습니다. 단어 중에서 기산일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는 시작일이 바로 기산일이에요. 퇴사일은 퇴사하는 날짜, 지급일은 실제 급여 지급한 날짜를 하는 거죠.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 이 날짜도 확인하시고 요거를 이 최종분을 입력하면 요 밑에 그 계산하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런 거 요걸 넣으면 그 위에 기산일 넣었으면 입사일과 기산일 퇴사일 해서 근속 월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근속 연수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꼼꼼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현황에서 중간지급은 있으면 여기를 하는데 없어요. 우리는 거의 최종분에 여기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하면 그 사업자 번호하고 근무처명 입주자 대표회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요겁니다. 15번 퇴직급여 새 전금액입니다. 퇴직급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한번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퇴사했고 이분은 계약 만료로 기타로 그만뒀고요. 2023년 3월 2일 입사해서 요것도 기산일 시작일은 똑같고 퇴사일은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급일은 1호부터 11월 8일이니까 한 8일 정도 있다가 지급했네요. 15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딱 확인됐으면 이 사람의 퇴직급여는 2687180이에요. 얘를 입력하면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이 그대로 요 밑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요거 넣으셔야 돼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 이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계산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거는 자동 계산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세액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 퇴직금이 있을 경우 넣는 거고 35번 기납부 또는 기과세 이연세 이게 뭐냐면 기존에 납부한 거나 기존에 과세 이연한 거는 요 내용 한번 보실래요?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항목은 기납부 또는 기과세 이연세액은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과세 이연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과세 이연된 거예요. 기납부 세액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사전에 납부한 경우 예를 들면 중간정산에서 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 기과세 이연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연해서 과세가 이연된 금액일 경우 이것도 여기다 넣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납부한 거랑 기과세 이연은 중간에 중간정산한 경우에 발생하지 평상시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34하고 35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36번은 자동 산출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시 아까 6287180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4번은 자동 산출되는데 퇴직소득세가 70892로 자동 계산이에요. 근데 XPERP는 70890으로 나오거든요.
이분 거는. 그래서 자동 계산이니까 XPRP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고 싶어서 아무리 때려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안 돼요. 이거는 이대로 70892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이대로 갑니다. 신고 대상 금액 밑으로 그대로 따라 내려가고요. 그러면 이제 연금 계좌 만약에 70892가 그냥 55세 이상인가? 이게 65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 IRP 계좌로 안 받고 직접 자기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죠. 있죠. 그때는 이거는 이 금액은 이 사람의 세전 금액이니까 얘는 세금을 뗀 후 금액으로 우리가 실세 납부하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직접 받는 분은 연금계좌 입금 내역 요거 있잖아요. 요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는 IRP, 개인형 IRP를 지급했을 때 입력하는 거예요. 연금계좌 입금 내역에 여기 개인형 IRP를 지급했다. 그러면 요거 작성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나면 팝업이 뜹니다. 연금계좌 입금 내역.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냐면 금융회사예요. 이 개인 퇴사자가 만약에 신한은행 IRP 계좌가 있다. 그걸로 퇴직금 넣어달라 연락하면 그 신한은행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 누르고 연금계좌 취급자는 신한은행 금융회사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계좌번호 입력하시고요. 실제 통장으로 그 사람한테 입금해준 송금 쏴준 날짜하고 계좌 입금 내역은 이건 세전입니다. IRP 계좌에 우리가 넣을 때 세금을 떼고 주지 않아요. 그냥 그 통째로 줘요. 세금 합산해서. 그럼 그 사람이 그 계좌를 깰 때 그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넘긴다. 지금 징수하지 않는다라서 이건 과세이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계좌 지급 내역은 세금 전, 세전금에 그냥 그대로 입금해줘요. 그리고 나서 등록하면 여기 연금계좌 명세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하면 끌고 와져요. 잘못 넣으면 요거 선택 내용 삭제 누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돼요. 요거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은행, 요거는 기업은행 사업자 번호고 그 개인 계좌번호에 입금일, 그 사람의 계좌 입금 내역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세전 거 입력 완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까지 이걸 작성해서 이게 등록되는 거고 628780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연 퇴직 소득이 이 값이 이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넣어주는 거예요. 신이연 퇴직은 과세이연이란 말은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제도고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바로 징수해서 납부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연이라는 게. 그래서 70892 이거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70892 이거 70892 국세청 계산한 금액 7089예요. XPRP는 70890이더라도 이 금액은 그대로 가요. 이 금액 그대로 가서 여기로 오는 거죠. 7089 이거 그대로 하세요. 똑같이 국세청 걸로 XPRP 버전 수정하는 건 요 밑에 있어요. 70892 가고 그리고 나서 퇴직급여 이 금액 그대로 세전금액 628780 넣어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요 금액이 똑같이 갑니다. 70892로 이제 납부명세서엔 얘는 70892가 그대로 가죠. 신고 대상세에. 그래서 이연되는 건 7089이다. 지방소득세는 7080 넣어주면 얘가 이거 뺀 금액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차감 원천 징수세액이 0이 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한 경우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연 퇴직소득세를 신고 대상 세액과 동일하게 해주면 요거 하단 요거 납부명세서 여기에 하단 차감 원천징수 세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0이 되는 걸. 그리고 나서 등록하면 요 밑에 있는 직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명 신고했으면 다시 맨 처음부터 다시 또 한 명 신고하고 다 입력하고 등록하면 요 밑에 또 2명 되고 또 다른 사람 또 맨 처음부터 다시 또 입력하고 나서 또 등록하기 누르면 밑에 3명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 과세자료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접수자료 요거 보고 출력하시고 접수증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가 홈택스로 총 퇴직금 지급받는 인원의 건수가 맞는지 총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3월 10일까지 수정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